2019년 10월 11일 최익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 5번째 시간으로 실패와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관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구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5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로, 어느 기간을 함께 하든, 첫째, 항상 서로 편안해야 되고, 둘째, 항상 서로 동등해야 되고, 셋째, 항상 서로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이러한 분위기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하고, 5번째, 몸담은 사회 문화와 더 큰 세상과 미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5대 원칙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장소에 누군가에게 갔어요. 연장자를 만났어요.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배움과 관계없이, 지위, 지식과 관계없이 여기에가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5가지 요소에 입에되는 것들에, 특히 어른 공경에 속하는 존댓말, 님자 붙이는 거는 뭐 님 하고, 또 고개 숙여서 굽신굽신 인사하는 거, 이게 전부 입에되는 거거든요. 아이 선생님, 또 내 상사,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보고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는 건다 그겁니다. 선진국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차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라는 건 나이가 많은지 쉽게 해서 어쨌든 간에 상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상하를. 만나면은 반드시 상하를 따져요. 따져갖고 상하에 먼저 입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거나, 뭐 님자를 붙이거나,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해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저씨 아니면 뭐 선생님 이러고 저러고 하고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붙이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어떤 관계에 있었을 때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대통령을 앞에 가면은 님 하고 붙인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님. 옛날에는 대통령 심지어 각하라 간 사람도 있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별의식이에요. 차별의식. 모든 인간을 똑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이를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입장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달리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다르게 태도를 취해야 돼. 표현도 그렇게 해야 돼. 생각부터 그렇게 달라져.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유해 요소예요. 자유민주주의 안 맞는 요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에 불과한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래도 저래도 또 그럴 일도 없고 생활에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특별한 지위로 연결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훨씬 더 제대로 하면 할수록 이익이거나 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뭔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거나 잘 보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가.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이치에다. 우리가 너무 뭔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 자체 그냥 원래 상태,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초현실적인 자연 상태, 편안한 관계,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그러면은 지금 저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시라고 하나. 밥이 진지가 되면 뭐답니까? 드셨습니까? 먹었냐? 그거나 먹었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언어는
내 의사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되면 되는 거라.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들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건강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었다고요. 우리끼리 열받아. 우리끼리 따지고, 나이 1살 차이밖에 아닌데 또 나이 얼마 처먹도 안 한 놈이, 또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하고 우리끼리 따져.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게 인간관계의 5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이 동물들과 틀린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어떤 철학, 세계관, 인생관을 지녔는가? 무엇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앞에다가 딱 1차적으로 쫙 포진해 놨기 때문에 그에 입각하냐 안 하냐, 어느 정도 어떻게 입각하냐, 그러다가 잡음이 생겨버리고 거기서 틀어지고 거기서 건방진 놈, 싸가지 없는 놈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전혀 엉뚱한 요소들을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애들은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꾹 숙인다고.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엄마는, 그 부모는 그게 미덕이라고 그렇게 한 게 A라고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저놈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굽신굽신 하는 것에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당연한 걸로 돼 있다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현상들, 뭐 부작용, 장점을 떠나서 수많은 현상들, 심리적인 과정들, 그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은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애들 조금만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이제 없앴어. 그런 관계를 없애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친구처럼,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은 친구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한번 그 관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어른 공경, 그런 세 가지 요소에서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부 싸가지 없는 놈들인가요? 아니죠. 너는 그렇게 사냐?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끼리는 그걸 그대로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시대가 변하고 봉건주의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평등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죠. 다시 시작해서 왜 두루마기 걸치고 살다가, 상투 꺾고 살다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양복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 양복만 입고 내면은 똑같이 살아버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양복만 입고 폰만 재고 살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속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고, 고위공직을 맡고, 뭐 전문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지만은 진짜 자유평등의 인권복지에 대한민국에 실패해 본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은 법과 제도가 1번이잖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게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는 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 또 그걸 하려는데 과거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이, 편견들, 뭐 젊은 놈이는 위인의 아래에 싸가지가 있네 없니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쭉 해왔던 거,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 이런 관계에서 대대적으로 이탈을 했어야 된다고, 벗어났어야 된다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올인한 거라. 그게 올인하는 거라. 올인을 하는데 내 거 다 갖고 올인한다?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비리 저지른 거예요. 자본주의 갖다 놓고도. 자본주의는 공정한 게임이잖아요. 시장경제 질서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한 공정한 게임이라. 근데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 밑에서 부정부패의 그 경제가, 지하 경제가 옛날에 20% 차지한다고 했어요. 20%. 수책 물밑에서 결정이 다 돼버리는 거야. 법 필요 없고. 우리 어른 공경 과거 그런 문화도 필요 없어. 왜? 원래 우리가 부정비리한 찾아서
기어코 찾아서 청백리 상을 줘야 될 정도였다 했잖아요. 인간이 깨끗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멍들었다니까요, 상식에서.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힌 게 연구한 것이 아직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것이 신기했고, 이렇게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보세요. 지금 젊은 친구들, 진보 따지고 어른들, 나이 먹은 사람들, 물론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하고는 다 차이가 나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문제 삼고 하잖아요. 좀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걸로. 내가 본 견해에서는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완전히 이건 내가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과거 지금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뭐 보수 진보 따진 사람들 그것 갖고 또 더구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한 사람들 그래서 꼴통들이라고 다. 그 다음에 그런 과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반성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한 그런 포용력 그런 따뜻한 마음 인간에 하나도 없이 친일파 청산 적폐 청산 누구를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한 칼만 축혀들라 가지 그걸 껴안고 고민해갖고 반성해서 뜨거운 눈물 쏟아내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단합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다고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만들었다 해보게 최고의 선진국이 됐다고 해보게 또 우리 대통령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성공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최고의 복지국가가 돼 있다고 생각해보게요. 그러면 지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달라야 되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달랐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하고 우리 현대사하고 우리 민족성, 국민성, 인간성하고 인간관계 방식하고 거기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똑같아요. 헌법 우리가 존중하고 헌법 질서 아래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헌법 질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망으로 망가져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기분 나쁘고 항상 감정이 개입되고 정서가 개입되고 정분이 개입되고 위불 편법 이런 게 개입이 돼. 하다못해 뭐 갑질이니 뭐니 뭐 쓸만한 관행들 진짜 좋은 관행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줄 그런 관행을 안 타면은 성공 못해요. 출세를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밑에서는 막연하게 그런 텃밭은 안 만들어주고 그런 텃밭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 관심도 없고 위에다가 잘못한다고 공격만 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만일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는 뭔가 좀 목표를 갖고 또는 내가 한번 정치해볼까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어디 이런 정당 정치 정당에 딱 이제 건물을 방문한다고 해봐요. 뭔가 목적을 갖고 그래가지고 건물 앞에 딱 서면서부터 신호등 건너가려고 정문을 딱 쳐다보면서부터 이미 국민들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이런 거 밑바닥은 딱 던져 놔버리고 들어간가 동시에부터 계속 위만 쳐다보고 위에 비유 맞추고 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에 관심이고 그 화 돼버리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화 돼버릴 때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요인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냈던 모습들은 딱 없어져 버리고 부정적인 요인들 봐갖고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비유도 맞히고 뭐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그런 방식이 이제 그게 아니면 먹혀들지 않는다고요.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무나한테 인사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 구분해서 인사하지. 내가 아무나한테나 존댓말 쓴 거 아니잖아요. 존댓말 쓰면 아무나한테나 써보잖아요. 근데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태도가 눈빛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한테 편안하고 동등하고 진실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오래 이렇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냥 계속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잡다한 것들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진심을 교류해 가지고 더 좋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피해의식도 없잖아요. 잘 보일 이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다 하는 방법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걸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죠? 그게 없으면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아. 서양인들 봐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복잡한 의미에 넣으면 안 돼. 어른공경, 공손, 겸양, 미덕, 도리 이런 복잡한 추상적인 의미들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후지 문화예요. 얘기했잖아요. 그 어른공경 앞에
방송에서 앞에 내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봐요. 그러면 하늘이 보여야지. 내가 사람을 봐요. 그럼 사람이 보여야지. 실체가 보여야지. 실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실체를 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상대한 게 아니라 나이 지위가 높은가? 저 사람 계급이 어쩐가? 잘 산가? 못 산가? 잘생겼는가? 뚱뚱한가? 뭐 하다못해 별것을 다 개입을 시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또 없어도 편안해. 없어도 열등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의식 안 느껴. 근데 우리는 가지고도 피해의식 느끼고 남의 부러움을 받으면서도 출세욕에 안달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 지상주의로 권력만 가지면은 마음대로 해볼 것처럼 민심 외면하고 헛짓거리하고 그러다가 다 배렸잖아요. 독재 세력 배렸지. 민주화 세력 배렸지. 보수한테 다시 기회 돌아왔는데 또 배렸지. 진보한테 들어왔는데 또 배렸지. 결국은 대한민국이 누구한테 장악이 돼? 종북 주사파들하고 친중 세력한테 장악돼 버린 거라. 그 종북 주사파하고 친중 세력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예부대지. 소수 정예부대예요. 근데 요소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언론하고 정부하고 검찰, 법원만 장악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장악한다고 장악을 한 거라.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수 국민들이 좋은 텃밭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고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열받고 증오하고 분개하고 흥분하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문화들을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실패와 악순환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심오하게 내가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그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해줘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의식 세계에서 다 벌어져 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막연한 이야기로 하기는 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나도 빨리 이제 이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 대안을 할까 했는데 이번에 바로 그냥 대안 겸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안이란 것은 별것이 없어요. 소심해지면 안 돼. 조불조불해지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사소한 관계, 이만한 거 하나하나 이 세상에 얼마나 넓습니까? 인류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이치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치가 결합이 됐다가 아주 무지무거한 거시세계의 원칙부터 미세계의 원칙까지 아주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방해해버린 요소가 그런 것을 치명적으로 한 것이 우리끼리 해갖고 우리끼리 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이런 빌어먹을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빌어먹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바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악순환을 겪으면서 죗값을 받고 있는 거다. 대가를 치르고 이걸 우리가 끊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또 당해요. 후손들이 또 당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기한 게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하고 공산화되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워낙 적대적이고 보세요. 양반상놈 노론소론 끝까지 이 물고 죽이고 끝까지 학대하고 차별해버리지 절대 안 껴안아준다고. 심지어 아들 딸까지 차별하고 자기 장남 차남까지 차별했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껴안아줘요. 우리 공산주의 민주주의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적대적 극한의 대립 상태죠. 우리 내부에서도 어쩝니까? 또 우리끼리 경상도 전라도 따지고 빈부 따지고 뭐 보수 진보 따지고 이게 우호적이 아니에요. 서로 상호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협력적으로 작용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적대적이지. 그 적대적인 근성이 그 속성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 국민이 5천만이 갖고 있는 그런 요인들
그 요인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던 문화, 우리 무의식, 우리 민족성의 영향이라고요. 그 민족성 또한 우리 그 역사인 그런 상황으로 수천 년 진행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게 바로 유교의 폐단이고, 그래야만 이제 지금 기독교가 끼어들어갔고 다른 종교가 끼어들어갔고 조금은 벗어난 듯 하면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그 문화의 전제하에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조불조불해지지 말자. 그런 것에 의미를 좀 두지 말자. 그리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은 절대 고개 굽신거리는 인사를 안 받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단위, 각 기관에서도 정부,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고 안 좋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고 안 좋고, 무엇이 좋고 나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공청회도 가져보고, 다양한 과정을 겪어봅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비열한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이 대한민국의 해로운 장기적인 역적이고, 위의 요소고, 이런 것을 전부 구분할 수가 해져야 이제 그게 의식 향상이 되는 거라. 그런 의식이 볼 수 있는 눈,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금방 여기서 뒤돌아서 요기해놓고도 저기 가서 나하고 하청한다니까요. 저기 가서는 형 보고 있고, 우리 뒤돌아서 형 봅니다 또.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살살 비워 맞히고 또 하고 하면은 금방 딱 태도 틀려져 버린다니까요. 인간성 못된 사람들이 태도가 불량하네, 자세가 안 돼 있네, 도리가 뭐 이런 걸 따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건전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미세한 것을 갖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태운다고. 빈대를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래서 그래. 안에다가 자갈, 불필요한 자갈, 불필요한 이런 날카로운 돌들, 이런 돌들을 싹 우리 바닥에다 우리끼리 깔아놓고 살아. 그래가지고 좋게 걸어갈 길을 못 가고 편안하게 반듯하게 물상 하는 짓거리인데, 하고 사는 거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관계들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심지어 소주 한 잔을 받아 먹은데도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서졌겠죠. 지금도 위에 올라가면 틀릴 거예요. 분위기가 위에 올라가면 회장님하고 술 마시면 틀려진다고 라고 해갖고, 술 받는데 소주 한 잔, 이 가벼운 소주 잔에 몇 모금 한 모금이라고 받아갖고 한데도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 고개 돌려서 마셔야 되고, 이런 짓이 뭔 짓이냐고요. 이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나라가 구분이 안 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그런 데다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이제 그리고 이걸 단계적으로 과한 거,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런 걸 따지지 않게 저놈을, 저 새끼 그런 것 갖고 저 자식이 건방진 놈이네,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고, 아니면 기분이 나쁘네 하고 감정으로 가지 말자고. 감정으로, 나쁜 감정으로. 과학적이면 감정 좋게 생각해야지. 좋은 의미로. 좋은 감정,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바람직하죠. 그 부정적인 데서는 싹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해갖고 극단적인 대립 하잖아요. 여기서는 싹이 안 생겨요. 서로를 질시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할 일밖에 없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신발공장 사장이 아프리카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이제 보냈는데, 아프리카 넓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파견해서 한번 시장이 개척을 겸해서 한번 가봐라 그러고, 거기는 이제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을 또 옛날입니다. 신발을 안 신으니까 해서 한번 가봐라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고, 또 한 사람은 와이고 여기 와서 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완전히 아주 풍부한 시장입니다,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왔다고. 그랬을 때 아까 전자 부정했던 사람, 상황을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편해. 그냥 있는 그대로 놀다만 오면 되고. 네? 근데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끈이 연결이 돼. 긍정적인 상황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일들, 서로 긍정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는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 힘이 생겨. 저절로 생겨. 저절로. 조금만 동기부여가 돼도 방해 요소가 없어. 그러면 금방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혼자 모이면은 낮잠 자고 빈둥대고, 둘이 모이면 잡담하고, 서 있으면 고소리, 삼각관계 싸우고, 너 있으면 고소리 치고, 깃방놀이 하고, 술 마시고 유흥한다, 유흥 노래 부르고 논다는 이야기라. 근데 서양은 그런 반대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독서하고, 둘이 있으면 대화하고, 서 있으면 실천하고, 스포츠하고, 실천하고, 너 있으면 음악한다고, 아름다운 결실이 나온다고. 이게 서양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 복잡한 관계, 이런 게 서로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흉보고 싸우고 이럴 요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쉽게 서로가 오해도 안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갖고, 또 그만큼 오해하고 그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놈을 그대로 믿고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해갖고도 집에 와서도 후유증 남고 뒤끝이 안 좋고, 다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상하관계가 힘들어. 그러니까 동료 간에도 안 좋아. 왜? 위에 뒤에는 태도가 서로 틀리니까. 동료가 10명 있어. 10명 있으면 10명이 가서 윗사람을 상대할 때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서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 말도 해버리고 잘하려고 비유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료도 10명도 힘이 안 생기는 거야. 단합이 안 돼. 그러니까 뿔뿔이 도산이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모래알 민족성이라고. 모래알 민족성이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마음속에서 마음을 크게 먹여야 돼요. 저 사람의 실체를 보고 저 사람도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혹시 저 사람 밀어줄 수 없는가, 도와줄 거 없는가, 항상 이런 마음을 서로 갖고 만나면은 언제라도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즉각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자세로 사는 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신뢰가 튼튼해지고.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가족,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온 뒤 어디 라오스에선가 잡혀가지고,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구다. 불법으로 이제 올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오스에 경찰에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뭐 다시 돌아갈, 벌금을 안 내면은 뭐 돌려 보내본다나 어쩐다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혼자 앉아서 엄청 카페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돈이 없지. 이제 뭐 몇백만 원인가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보였는가. 외국인이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한영 사전만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래서 보고 이제 그놈 찾아갖고 막 떠듬떠듬해서 겨우 의사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봐. 한 3, 400만 원 된다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괜찮으냐고 그래갖고 가더니 시댁에서 뽑아서 줬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만나갖고 아주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 정도로 도와줄 준비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간이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돼. 하나는 나보다 어려운 부분, 더 나쁜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감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사회 문화, 더 나은 바람직한 문화. 내가 내 속에서 하루라도 짜증나는 소리, 열받은 소리, 화내는 소리, 불신, 공격하는 이런 소리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하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열받으면, 요걸 보면 열받아야지. 이럴 때는 침묵하고 지성 이야기하고 교양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지성 교양은 없어요. 나한테는. 나는 해방 정의에 가깝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 상태야 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해갖고 서양을 어떻게 되냐 연구하고 있어갖고 인자 새로 시작하자는 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뭐 세련되고 이쁘고 뭐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뭐 이런 것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해방 전후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촌스럽고 막 어쩔 때는 욕도 하고 또 이놈저놈 하고, 말도 더듬고 멋대로는 아니야. 내가 대신에 우리 사회 역사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좌우해야 돼. 우리 사회 문화를요. 근데 조상 답습하고 살다가 서양 모방해갖고 그런 갖고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또 돈만 생기면 놀러 다니자 하고 모여갖고 개빵놀이 하자 해갖고 또 친구들 만나자 해갖고 저녁에 우하니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있으니까
술, 술집 많이 있으니까 이 집 가서, 이 식당 가서 먹고, 저 집, 식당 가서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러고 살아버리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라. 주변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힘을 비축해야 된다. 서양 사람들처럼. 시대를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돈 벌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축적이 돼. 돈이 많이 이제 모아지죠. 모아지니까 재투자할 때 대규모 투자할 수가 있어. 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모여가 몇 사람만 모이면 큰 힘이 나와. 야, 우리 뭐 어쩌고 하면은, 나 이렇게 해서 딱 협력해서 돈 딱 내놔. 그럼 목돈이 탁 나오니까 또 해. 그렇게 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간의 수공업이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갖고 자본주의 이제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근데 전부 자동차, 분수에 안 맞는 자동차, 집, 아파트 막 해서 해갖고 다 빚으로 해갖고 낑낑대고 그놈 처리하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또 그나마 놀러 다녀. 이제 놀러 다녀. 아주 문화 해가지고 문화가 무슨 뭐 놀러 다니는 우리 숫자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TV에서는 24시간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놀러 다니는 거 틀어주고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관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너무 친해져도 안 돼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흘러버려요. 감각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로 흘러버린다고요. 절대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더구나 더 그런다고요. 그러고 끼리끼리 해갖고 인륜 따지면서 사회 정의는 예면해버리고 공정도 무시해버리고 인륜을 이야기하잖아요. 인륜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일단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에 시비 분란 만들어내지 마세요. 누가 했을 때 그냥 말아버리세요.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싸가지가 있는 그런 고답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제일 쓸수만 하지 마세요. 마음을 크게 써요. 마음을 크게 가져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은요 앞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써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공산주의 안 됐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나라예요. 기적적인 나라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5천 년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는가 한 생각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과 유럽, 유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시대가, 사회가, 나라가. 하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지. 과거에 진짜 죽고 배고프던 시절에 비교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언제나 인자라도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소심한 생각들, 졸렬한 관계들, 사소한 거 따지는 거, 뭐 고개 숙이면 뭐하고 님자 붙이면 뭐하고 나도 이야기하면서 님자 안 붙이면 그래요. 나도 하고 말할 때는 좀 그래요. 한편으로 미안함이기도 해요. 왜? 저도 그래야 된디. 예, 저도 그러면은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나도 그러면 뭐다고. 밥이면 뭐다고. 진지면 뭐대. 어른이 아니 어른한테 미국 사람들 전부 4살 5살 먹은 꼬마한테도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친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다 거쳐가고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 사람은 기죽이면 안 된다니까. 굽신거리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차관들이 됐든 고위공직자들이 됐든 가서 누가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고개 숙이면 못하게 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자유민주주의 구성원이 아니라니까요. 자질과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내 말 믿으라니까요. 절대로 내 말 거슬려 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이해관계 갖고 뭐 사업 투자하고 우아래 따져갖고 뭐 도토리 키재기하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 관계 전혀 없이 공정하게 그냥 냉정하게 한 이야기니까 그걸 이제 그런 것부터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잡아졌을 때 이제 제대로 정상 이제 원위치 된 거라. 거기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금방
5년 안에, 5년에서 20년,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완전히 대박일 수가 있어요. 5년까지 갈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빠른 것은 금방금방 내일 모레부터. 이것까지,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해서 여러분이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빠릅니다. 우리가 태도 갖고, 표정 갖고, 말 한두 마디 갖고, 이것 갖고 시비 걸고, 그것 갖고 좋은 애 나쁜 애 따지고, 이런 졸렬함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에 입각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조금 나은 부분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엄청난 탄력을 받아요. 진짜 구구는 거기서부터예요. 20년 전부터 내가 속속 들이보고 연구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아주 눈에 훤합니다. 훤해. 이야기했잖아요. 개혁하면, 개하고 입 벌어지면 기억자 딱 시작되면은 내가 그 사람 밑바닥 봐버린다고. 절대 안 됩니다. 개혁은 자기 자체에서 해야 돼요. 내부에서 해야 되고. 그걸 안 하고 외부에서 하는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지. 그리고 쇼지. 사기고. 쇼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각자 반성하고, 이제 모두가, 온 국민이 반성하고, 그래야 원인 분석이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 반성이 되고, 그래야 이제 진짜 적극적인 대안. 그래야 하늘에서 복이 내리죠. 우리 한반도에 찬란하게 서려 있는 그 구군을, 기운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이제 그걸 받아야 되죠. 못 받으면 벌 받아요. 다시 벌도 이제 심각한 치명적인 대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한 데 대해서 나는 완전히 또라이 정신병자 미친놈 반틈 취급받을 걸 각오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뚫어다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도, 가능성도, 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1번이에요. 조상도 필요 없습니다. 죽은 조상. 신들도 필요 없어요. 악마들도 필요 없어요. 뭡니까?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그런 조잔한 것들을 벗겨난 상태에서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속도가 엄청 급격히 빨라져요.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과거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 연장선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미래가 막 우리한테 와버려요. 엄청나게 그것도 빠른 속도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거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막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지금 이 말했던 순간이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거지. 나는 이 지금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하고 온통 이야기하고 싶지. 근데 과거로 지나간다고. 그리고 나는 또 그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놈을 해서 또 앞으로 또 앞서 나가야 돼. 발전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갔고도 미래를 맞이하기가 힘든 역부족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더구나 혼자 몸이라 혼자 하다시피 해놓으니까. 근데 과거 연장선에서 뭔가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고 과거 생각 다 하고 또 현재의 입장 여건 다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제는 인류사에서 최고 수준의 행위상학적 개념 중 하나인 자유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쳤거나 교사들이 아예 인식하지 못했던 관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자유가 보장된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진 뒤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기적입니다. 기적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공짜는 아닙니다. 탑스 플러스 모방은 공짜라겠죠. 근데 그 공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만한 자질을, 역량을 실제로 갖추는데 역량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다? 잘못된 것을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버리고, 그런 소심한 것에서 더 이상 붙들리면 안 된다. 부정적이고 소심하니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갈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